네, 자 시장의 핵심 이슈와 함께 투자 아이디어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청담센터의 최성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자, 그래도 저희가 또 종목을 골라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전주부터 제가 약 한 5회에 걸쳐서 이제 장기 투자 종목을 선정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첫 번째는 이제 현대차. 첫 번째 소개드렸고 오늘은 LG화학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화학 리포트 한번 배경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네. 이 리포트를 사실은 장기적 배터리 사업 가치를 이제 재평가하는 기대가 있는 것인데요. 이 LG화학을 사실은 고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이나 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2차 전지가 요즘 뭐 트렌드이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거의 뭐 폭등 수준에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골라봤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테슬라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테슬라가 왜 가치평가의 수준을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배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를 카운트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삼성 울트라 20 나온 것들의 스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보다 좀 더 앞서 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딴 세상에서 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번 방송에서도 간단히 언급드렸지만 오늘은 그린 스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LG화학이 그동안 이 전기차 테슬라 효과에 힘입어서 정말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쉬어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좀 먼 미래를 본다면 더욱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LG화학을 가지고 오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서 좀 말머리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린 스완 언급해 주셨거든요. 블랙 스완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린 스완은 어떤 겁니까? 네, 블랙 스완은 뭐 아시는 분도 아시죠. 2007년에 그 미국의 그 투자자 나심 니콜라스 텔레브라는 사람이 이제 그 블랙 스완 이래가지고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예측하기가 힘들고 일단 발생하면 시장에 극심한 영향을 미치고 오직 사건이 발생된 뒤에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블랙 스완인데 이 그린 스완은 사실은 그 BIS 세계 결제은행에서 이번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거기 제목이 그린 스완입니다. 그린이라는 것은 이제 환경이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관련해서 거의 아마 아주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리포트를 세계 결제은행 BIS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환경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이 환경 문제가 경제에 미친 영향 갈수록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충분히 위험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리포트들, 분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주로 어떤 단체들에서 이런 좀 발언들을 했었나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우리 환경 문제는 20년 전부터 항상 얘기해 오던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제가 유명한 학자가 말을 했다 이걸 인용하는 게 아니라요. 매년 세계 결제은행에서 BIS에서 발표하는 이슈가 있는데 올해는 제목이 이겁니다. 기후 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기후 변화는 자연 생태계와 시민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화폐와 금융의 안정성까지 흔들어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스완, 녹색 곤이죠. 녹색 곤인데 뭐 이런 거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녹색 곤이 그린 스완으로 용어를 정하고 국제사회, 그다음에 경제 시스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리포트 제목이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안정 이런 보고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뭐 한 150페이지 되는 리포트인데 읽어보면 사실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 문제 해결 문제로 제시해온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뭐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이 많은 이 탄소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40여 국에 도입되는 이 탄소세는 지난해 기준 이산화탄소 1톤당 얼마냐면 2불의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부과를 하는데 약간 벌금 비슷하게 부과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제통화기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IMF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 기후 변화를 제대로 막으려면 2030년까지 2불에서 75불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불에서 75불로 올린다. 그러면은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잠깐 감이 안 오는데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조금 뭐 얘기하면 내연기관차는 뭐 이렇게 되면 망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LG화학이 오늘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오늘 세 가지 있을까요? LG화학 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은 글로벌 배터리 재평가 시기다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LG화학의 배터리의 가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첫 번째는 이 리포트에 따르면 이제 유한타증권 제 소속사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 애널리스트는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은 이제 글로벌 및 한국 배터리 부분 재평가의 시기다 이렇게 예, 리포트가 되어 있고요. 2020년 초부터 글로벌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사업에 대한 재평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테슬라가 이것을 방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뭐 2차 전지주 가지고 좀 고생을 하신 우리 그 한경TV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초에는 과거에는 중국이 이제 점유율을 50% 가지고 있고 미국 점유율이 한 15%를 가지고 있는데 보조금이 계속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글로벌 점유율 25%를 가지고 있는 유럽 시장의 고속 성장으로 불안감을 지금 완전히 해소시키고 있지만 네. 제가 다시 강조하건데 이것은 그린 수완의 효과다. 진짜 뒷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올해는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부분도 가치 네. 재평가 과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네. 리포트에 따르면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LG화학이 지금 2019년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13% 정도 됩니다. 12에서 14 정도 되는데 그런데 2020년에 가면 30%까지 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전기 배터리의 흑자로 돌아서고요. 수익 안착 국면으로 돌아서는 것이고요. 배터리 회사는 당연히 그 자본 집약적인 회사입니다. 공장을 만들 때 사실은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영업 레버리지, 영업 지렛대 효과가 커서 이 그 설비 가동률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55% 수준이면 손익분기점 수준에 해당되고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아주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설비 가동률이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면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5, 6% 수준으로 순항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LG화학을 꼽아 오시면서 이제 글로벌 배터리사의 재평가를 첫 번째 포인트로 꼽아 주셨고요. 두 번째 포인트 배터리의 가치가 또다시 좀 재평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예전과는 조금 배터리의 가치,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그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사실 테슬라도 올해 이익과 내년의 이익으로 지금 가치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는 PSR이라는 지표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매출 대비 얼마나 시가총액이 높으냐 이렇게 이제 이 방법을 쓰는데 LG화학의 계산 방식은 2040년까지 추정한 순이익을 자기 자본 요구 수익률로 이제 할인된 현재 가치를 합산해서 주주 가치를 구하고 순차익금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이게 현금 흐름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고요. 네. 현재보다는 미래에 얼만큼 이익을 낼 것이냐를 계산하는 그렇죠. 것인데 네. 성장주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밸류에이션 툴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배터리 가치를 이제 한 29조 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29조 원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시장 점유율이 30%이고 영업이익률이 6%일 때 사업 가치는 29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두 번째 포인트 이 배터리의 재평가도 꼽아주셨고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인데 지금 40만 원을 돌파했거든요. 네. 얼마나 좀 보고 계세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투자 의견이 강력 매수고요. 목표가가 이제 57만 원인데 네, 그렇죠? 57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스트롱 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력 네. 매수인데 리포트 상으로는
이게 이제 2020년, 2021년 분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LG 화학의 배터리 부분이요. 그래서 배터리 부분을 제가 이제 29조 원 정도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배터리 부분에서 이익률이 더 나고 시장 점유율이 를 더 가져올 수 있다면 사실은 더 큰 목표가를 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57만 원보다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그렇군요. 자, 굉장히 긍정적으로 LG화학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시효성 점수 한번 내주시고 이런 리포트에 또 이사님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점유율을 30%하고 영업이익률을 6%로 가정을 했을 때 네. 이런데 만약에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영업이익률이 한 12%가 좀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9조가 아니라 평가 금액이 80조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57만 원이 아니라 거의 100만 원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네. 단기간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애널리스트의 강력 매수 의견에 동의하고요. 네. 시의성은 별 5개. 아무래도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전 세계 1, 2등 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모멘텀 별 5개, 평균 만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LG화학을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최성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